오늘 예상을 하긴 했는데 평일 저녁인데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자리를 메워주셨어요. 감독님부터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씩 해주실까요? 네, 브라더 네, 감독 장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배가 토크가 처음이라 네, 브라더에서 네, 큰형 석봉 역할을 한 마동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라더에서 동생 주봉 역할을 맡은 이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시작하자마자 벌써부터 시선에 걸리는 게 저 발빠르게 마블리 오리 문양 만들어 오신 분도 벌써 계시네요. 여러분 영화 재미있게 보셨죠? 처음에 지금 방금 영화를 다 보신 것이고 사실 저희가 관객과의 대화를 하려고 입장을 해서 관객들의 표정을 보면은 이분들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그 기운이 극장을 채우고 있거든요. 이미 다 너무 만족스러운 표정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오늘 즐거운 토크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불편하지 않은 웃음을 만든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오랜만에 그런 영화를 본 것 같아요. 마음에 걸리는 것 없이 굉장히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영화를 만난 것 같고 지금 다 그런 영화를 만난 기쁨을 얼굴로 표현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장유정 감독님께서 형제는 용감했다라는 뮤지컬을 만드신 것이 원작이고 그것을 이제 2010년부터 영화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가 브라더라는 영화로 만나게 된 것인데요. 꽤 오래도록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신 셈이죠. 근데 사실 어떤 영화 같은 경우는 꼭 맞는 기회를 기다린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이 두 배우 캐스팅을 위해서 이 영화가 지금 등장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격의 캐스팅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인데요. 아마도 가장 궁금해하실 캐스팅에 대한 부분 감독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두 배우의 특정 작품을 보고 반하신 계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제가 마동석 배우, 마동석 선배님부터 얘기를 하자면 제가 마동석 선배님이 했던 영화들이 굉장히 저한테 인상 깊었었는데 많은 영화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 같은 느낌이라고 늘 생각을 해왔다가 우연하게 사진 한 장을 보게 돼요. 그때 이제 막 굿바이 싱글이라는 영화의 마케팅이 시작될 때였어가지고 바나나 티셔츠 아시죠? 그거 입고 이렇게 안경 쓰고 이렇게 하는 정말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귀엽고 예쁘다는 표현이 나왔네요. 네,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재밌고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이분이 굉장히 선이 굵은 영화들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퍼펙트 게임에서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었고 결혼전에서 또 희극적인 면모들도 많이 보여줬었는데 워낙 카리스마 강한 아우라에 가려져서 이걸 봤다라는 기억조차 못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때 이제 저녁쯤이었는데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제 굿바이 싱글 예고편도 나오고 예고편 막 몇백 번 보고 너무 재밌고 너무 같이 하고 싶고 가슴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잠이 잘 안 왔어요. 아침에 해 뜨자마자 이제 제작자님께 저 마동석 배우랑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죠. 또 마동석 배우님께서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좀 따뜻한 영화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 된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영화를 하고 싶어 하세요. 목이 쬐어가지고 좀 불편하고 계신가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다 티셔츠 목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계속 얼굴이 빨개지는 게 계속 저러고 있어가지고 이거 머리에 넣을 때는 얼마나 머리가 아프셨을까. 여러분 이거 사실 터틀넥이에요. 일반 티셔츠가 아니라 그래서 목이 조금 끼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괜찮겠어요. 이게 터틀넥이었어요? 난 지금 알았네. 네, 저희 계속 얘기해도 될까요? 네. 티셔츠 때문에 잠시 저희가 렉이 걸렸었는데 이동희 네. 배우 캐스팅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이제 이동희 배우님이 굉장히 순발력 있고
코미디를 잘한다는 건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상태였었고요. 저는 이제 이동희 배우님은 그렇게 이제 팬으로 알고 있었고, 저희 주봉이라는 캐릭터가 사실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그 어렸을 때부터 둘째라는 것에 대한 컴플렉스,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죠. 그래서 본인이 가진 게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예민해요. 그래서 왜 낙타에 지푸라기 하나만 올려도 낙타 쓰러지는 것처럼 워낙 그 부분에 대한 쌓인 게 많다 보니까 조금만 얘기를 해도 아주 평생 억울한 사람처럼 막 쏟아져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믿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도 코미디도 보여지고 또 되게 진지한 면도 있어야 되고. 그때 제가 빨간 선생님이라는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저는 이동희 배우의 새로운 모습? 이 배우가 사실 굉장히 진지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봤을 땐 이게 뭔가 그만할까요? 되게 진지하고 신중하고 정말 드라마를 코미디뿐만 아니라 여러 장르를 할 수 있는 배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팅을 신청을 했고 같이 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역시나 정말 진지했어요. 나 진지 이렇게 해가지고 오자마자 이렇게 너무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나서 진지하게 얘기를 해서 저희 촬영할 때도 신중 진지 이런 캐릭터였었습니다. 이 두 배우의 연기를 어떻게 보셨을지가 대강 예상이 되지만, 사실 연기라는 게 배우가 도구로 하는 예술이 아니고 자기 몸과 뭐 목소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은 종류의 예술이죠. 근데 그럼에도 항상 배우들은 자기 신체와 목소리와 이런 것들을 탁월하게 이용해서 캐릭터라는 옷을 항상 입으면서 연기를 하고, 이 두 배우 같은 경우는 항상 내 장르에서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준 연기를 펼쳤지만 사실 코미디에 굉장히 능한 배우들이라는 사실에는 다들 이견이 없으실 것 같아요. 코미디라는 거는 호흡과 타이밍이 굉장히 관건인 장르인데 이 두 배우는 이 영화 안에서 굉장히 최적의 타이밍과 호흡에 관한 연기를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서 궁금해진 게 있었어요. 이 두 배우에게 코미디 연기의 기준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뭐 남들이 다 웃길 만한 장면에서 본인은 절대 웃지 않는다는 철칙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코미디 연기 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꼭 들어보고 싶었어요. 배우분들에게 한마디씩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너무 진지하게 대답해드릴 것 같아서 마음의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있다가도 어떤 분들을 이렇게 재밌게 해드리기가 힘든 것 같은데 그걸 또 연기로 또 재밌게 해드리는 게 조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서 하면 할수록 좀 쉽지 않다는 게 느껴지고, 제일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배우들의 어떤 호흡과 같은 어떤 그런 시너지인 것 같은데, 이번 작품 하면서는 참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배님께서 정말 정확한 호흡과 타이밍으로 저를 이끌어 주셔가지고, 저는 사실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전부 공을 좀 선배님께 돌리고 싶어서 좀 부끄럽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사실 재밌게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던 장면이 아닌 게 고객분들이 좋게 봐주셨던 게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옆으로 누웠는데 머리가 땅에 안 닿는 그런 보셨을 때 재밌으셨던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장면을 재밌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 공간에 들어갔을 때 주공이는 어떤 걸 숨겨야 하고 서로 어떤 숨기는 어떤, 그리고 석봉형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에 빠져서 이제 좀 그런 슬픔에 잠겨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정말 태어나서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그때 공중에 공중부양이라는 단어를 여기 써뒀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놀라가지고 했던 그 그냥 진정성 있던 어떤 연기들이 저도 극장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실지 전혀 몰라가지고 너무나 그런 감사한 일이 있었고, 그렇듯이 또 다리도 마찬가지. 다리 치우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정말 웃기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왜요? 그 영화 보셨지만 저는 그런 장면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형제들이 나란히 있는 장면, 나란히 앉아 있거나 파란 피그가 돼서 이렇게 앉아 있거나 나란히 이제 누워서 이불을 아웅다웅 뺏는 장면들. 왜냐하면 그 어린 시절의 어떤 모습들을 좀 떠올리게 할 수 있는 좀 따뜻한 장면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거기서도 이제 다시 아이대로 돌아가서 이불을 막 뺏으면서
제가 이제 얼굴을 가려버려가지고 안 보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제 딴에는 아 선배님이 이제 재밌게 하시려고 다리를 올리셨구나. 100% 무게감이 이게 다른 무게감이니까 그래서 아 이거 무조건 다리 치우라고 하고 이제 소리를 지르고 모니터를 하러 갔는데 팔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이번 작품 하면서 정말 선배님이 계셨기 때문에 한 생각을 했는데 현장의 기적 같은 거예요. 제가 감히 어떤 그 코미디의 어떤 그런 걸 논하기가 좀 그렇죠. 아니 그럼 이 말을 요약하면은 이번 코믹 연기의 어떤 영감의 원천이자 뮤즈이자 그리고 어떤 기준점은 마동석이다라는 말로 요약을 할 네.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마동석 배우님 얘기 지금 잘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동희 배우께서 이제 모든 영감의 원천을 마동석 배우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건 아니고요. 이동희 씨가 워낙 잘해요. 워낙 잘하고 이 연기는 이렇게 잘 받아줘야 왜 웃죠 목이? 네, 이렇게 잘 연기를 받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자꾸 던지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잘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번에 받아야 되는 역할이었던 동희가 너무 잘해줬고 일단 호흡이 되게 잘 맞았던 것 같고 저는 그냥 코미디 연기는 이렇게 사람을 웃기는 거는 정말 힘듭니다. 진짜 힘들고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1000가지 얘기 중에 골라서 사람을 웃겨라 할 때도 쉽지 않은데 저기는 정해진 이야기 안에서 웃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벗어나도 캐릭터랑 달라지고 캐릭터랑 맞는 얘기를 해야 되고 이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어른이 가진 욕심하고 이 남자들의 철없는 어린 나이 시절의 순진함을 같이 표현을 하면서 그 사이에 촘촘하게 들어가는 그런 포인트들을 잡아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감독님이 워낙 정확하게 짚어주시지만 또 배우들이 거기에 또 맛을 내야 되니까 코미디 연기할 때는 진짜 머리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영화를 찍으면서 다른 스릴러나 액션은 좀 흐름에 맡기면 리듬을 타는데 코미디 영화는 조금 더 만들어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웃겨야 되는 강박을 가지기 시작하면 이제 개그를 너무 많이 하게 돼서 그런 거보다 조금 더 진지하게 말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호흡들을 좀 찾아내려고 그런 공기 흐름이 있거든요. 어떨 때는 한마디만 던져도 웃길 때가 있고 혼자 열심히 했는데 스태프들 아무도 안 웃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떨 때는 극장에서 웃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잘 캐치해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런 게 좀 아직도 늘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극장에서 항상 소소한 웃음이 이 대목에서 꼭 터지던데 왜 그 주봉한테 얼굴 좀 생겼다고 뭐 그러지 않은 게 많은 장면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영화에서는 뭐 얼굴 좀 생겼다고 그러지 말라 정도지만 숨은 의미는 안동 최고의 미남이라는 뜻이 그 대사 안에 있대요. 근데 그거를 마동석 배우가 붙여준 의미라고 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이 두 배우의 캐스팅 때문에 조금 더 이후에 추가된 부분들이 캐릭터 설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 들었어요. 설정은 뭐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여기에 나온 설정 대부분 감독님이 만드신 거고 그거를 조금 초반에 촬영하다 좀 더 부각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감독님이 말을 했고 그 대사 자체는 제가 던졌지만 어쨌든 디자인 감독님이 하시지만 저희들은 또 그걸 잘 이게 너무 대사를 이렇게 말같이 쳐야 되잖아요. 네, 읽는 것 같이 치면 안 되는데 그걸 잘 맛을 살려야 또 제 캐릭터나 이 사람의 캐릭터도 다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너무 갑자기 진지를 했네요. 저는 이제 우리 이동희 배우님께서 자기 되게 진지하게 저한테 갑자기 찾아오셔서 자기 잘생겼다는 거 그거 좀 안 하게 해주시면 안 되냐고. 빼달라고.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나는 진짜로 당신이 안동 최고의 미남이었다고 생각한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건 근데 잘생겼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게 무슨 뭐 이렇게 그 안동 안에서 이 사람이 그냥 생긴 것뿐만 아니라 공부도 잘했을 거고 또 약간 시크한 매력도 있고
이런 게 다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저는 진짜로 본인이 또 누가 잘생겼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막 대단히 거부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지금도 너무 부끄러워하세요. 아니 혹시 그러면 감독님께서 두 배우를 캐스팅한 이후에 석봉과 주보 형제 캐릭터 설정을 조금 바꾸신 부분이 있을까요? 배우들이 물론 조금씩 당연히 바뀝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를 쓸 때는 종이 위에 있는 인물이고 실제로 배우를 만났을 때는 이 종이의 인물이 이렇게 일어서게 되죠. 입체적으로 변형되게 되는데 그때 사실 엄청난 시너지 효과들이 생깁니다. 이게 어떤 A라는 사람하고 A라는 캐릭터가 만났을 때 혹은 A라는 배우가 아닌 B라는 배우하고 A라는 캐릭터가 만났을 때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를 했고 저희가 시나리오 회의를 촬영 전에 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동석 선배님하고 따로 또 동희 씨하고 따로 또 같이 하면서 아주 진지한 시간들을 많이 나눴기 때문에 제가 디자인을 뭔가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디렉션을 하면 배우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딱 알아듣고 원하는 것들이 팍팍팍 나왔으니까 저도 촬영 현장이 되게 좋았었고 배우들도 제구력 높은 좋은 대사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이동희 배우가 그 상복을 입고 등장하는 장면을 보고 저는 하나의 확신이 들었는데 이거는 필시 관상을 수양대군의 등장을 패러디하는 걸 것이거나 그랬네요.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장면의 탄생에 대해서 이동희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거든요. 굉장히 주목도가 높은 장면이기도 하죠. 감독님께 그 의도를 이 자리에서 좀 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의도로? 여기서 이제 연극, 그러니까 공연과 어차피 다 아시다시피 이제 공연에서 원작을 가지고 있는데 공연과 영화의 차이 같은 게 좀 보여지기는 해요. 공연 안에서는 이 두 사람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전진합니다. 뛰어가요. 그런데 이게 영화로 갔을 때는 A와 A-로 보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극대화되거나 과장되거나 또 다른 목표가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상복을 입고 이제 처음에 이제 석봉이 등장했을 때보다 좀 더 과장된 방식으로 등장을 해줘야 관객들이 와 쟤는 진짜 안 할 줄 알았는데 저렇게까지 하다니 라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작업을 했고 역시나 또 이동희 배우님은 또 진지하게 이렇게까지 저를 이렇게 많이 찍으셔도 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했었죠. 사실 관상이 개봉한 이후에 그 이정재 배우가 등장하는 수양대군 등장씬이 계속 화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브라더가 개봉하고 아마 많은 관객들이 보시면 그 장면 역시 계속해서 회자가 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올해 등장으로 꼭 연말에 뽑히시길 바라며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사실은 뭐 개도 나오잖아요. 이제 뭐 이제 다 아시니까 그 수양대군 나올 때 개가 이렇게 확확 하고 굉장히 무섭게 막 짖어요. 개들이. 근데 거기서 귀를 쫑긋하고 보고 있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그 죽은 짐승, 피가 툭툭 떨어진 죽은 짐승을 들고 옆에서 탁 누군가 들고 들어오는데 멍석을 들고 이봉이 등장을 하죠. 멍석 깔아야 되거든요. 원래 이렇게 이제 저라고 이러려면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그 지나가는 수양대군을 바라보면서 부들부들 떠는 그 선배님의 그 표정이 송강호 선배님 표정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좀 매칭이 됐죠. 반면 마동석 배우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을 생각해보면 물론 여러 가지 장면, 아까 이동희 배우가 꼽아준 머리 안 닿는 장면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저는 눈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마동석 배우가 최근에 영화에서 누구를 울리면 울렸지 본인이 우는 연기는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 감독님께서 얘기하신 뭐 퍼펙트 게임 정도가 계속 뭔가 그라운드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홈런을 치는 그 선수의 서름? 같은 것들을 표현한 연기에서 우리가 이 배우의 눈물과 뭐 약한 등과 이런 것들을 봤지만 오랜만에 마동석 배우의 눈물을 스크린을 통해서 보는 게 굉장히 좀 색다른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우에게도 이게 조금 색다른 경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몇 번 그런 장면이나 그런 상황들이 다른 작품에도 있었는데 많이들 안 보셔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 영화는 사실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또 그
오해와 갈등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이 풀리면서 저한테는 그냥 굉장히 사실은 좀 쉬웠어요. 그 이입하기가. 사실 아버지 아들 이야기들은 항상 아들들은 이렇게 아버지 얘기하면 좀 마음이 찡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영화를 찍으면서도 늘 코미디를 하면서도 이렇게 한켠에 이렇게 좀 마음이 아리아리하게 계속 있었는데 그걸 나중에 영화 극장에서 펼쳐보니까 마음이 더 그렇게 좀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아들 얘기라서 또 그 부분은 그리고 아버지 아들 얘기가 아닌 아버지 어머니의 얘기도 아들 입장에서 보게 되고 그런 것들로 저는 감정이입은 저는 그냥 어렵진 않았는데 그것이 이제 영화 내에서 잘 표현이 되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고 필시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 많은 관객분들도 질문 많으실 것 같아서 바로 관객석으로 이번에는 마이크를 넘겨보려고 하는데요. 질문 있으신 관객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거고요. 오늘 선착순 세 분께 선물이 있습니다. 세 분의 사인이 들어간 브라더 포스터와 그리고 그 안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 오리 티셔츠를 함께 증정드린다고 하네요. 네, 지금 손을 막 들고 계신데 감독님께서 한 분을 지목해 주시죠. 어느 분 질문을 그냥 처음 받아볼까요? 네, 가운데 있는 손 들고 계시는 네네. 세 번째 줄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머릿결이 좀 심. 안녕하세요. 영화 지금 세 번째 보고 있는 지금 쇼케이스부터 지금 세 번째 왔는데요. 개봉 전부터 세 번. 예, 본 거예요. 일단 지금 계속 영화 보면서 그 난을 닦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이 난의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감독님. 이게 난 같은 경우는 석봉과 아버지를 연결시키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게 석봉도 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자기 이름에다 난을 이렇게 꽂아놓는데 난에다 자기 이름을 꽂아놓을 정도로 본인이 갖고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회비들 다 넣었는데 본인은 소유하고 있는 어떤 난이 있는데 아버지도 난을 굉장히 소중히 다루시죠. 그게 사실은 의미하는 게 약간 어머니예요. 왜 난이 사실 바깥에서 잘 못 자라고 화분 속에서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난을 이렇게 던져버리는 장면에서 깨버려요. 그러다 밖에 너무 나가고 싶은데 왜 못 놀게 하냐고 하면서 본인이 아끼던 난을 확 던져버려서 깨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그 난을 이제 난가리, 화분가리를 하면서 이렇게 바깥까지는 못 나가고 이제 집안에 있는 마당에다가 이렇게 옮겨 심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엄마가 그러시죠. 누구냐고. 누군데 우리 집에 일하냐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버지가 짧게 나오기는 하지만요. 아버지가 그거를 그네 옆에다가 묻는 장면이 나온다. 너무 그걸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네. 그리고 사실 그거를 네. 세 번 봐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요 근데 이제 그 난을 옮겨 심으면서 엄마가 사진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맨날 갇혀서 사실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가부장제에서 희생당했던 엄마가 좀 자유롭게 헐벌 그네 옆에서 그네도 옛날처럼 영원히 탈 수 있도록 했던 그 난들이 번식하면서 이제 진짜로 멸종 위기에 한라는 군락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본 석봉이 아버지가 여기다가 유산을 남겨놨구나. 근데 이제 주봉은 난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몰라서 저 뿔대가 뭔데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의미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을 보셔야 하는 거고 바로 보시는 분은 없는데 그걸 질문해 주시다니 너무 감동으로서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개봉 전부터 세 번 보셨으니까 브라더의 초반 입소문은 저 관객분 믿고 갑니다. 저희가. 두 번째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마동석 배우님이 한 분 지목해 주실까요? 네. 저쪽 사이드 저쪽이 아니면 제가 눈이 하나도 안 보여요. 저요. 맨 앞쪽에 계신 사실은 저희가 여기 가까이 사는데요.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여기 오는 거고 싶어서 자주 오려고 해도
질문 아니어도 괜찮나요? 너무 한국 영화가 그 비속어가 많이 있어서 그 어머니를 모시고 오기가 조금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교회를 다니시니까. 근데 오늘도 저희 중학교 1학년 아들과 대학교 졸업반 딸과 같이 오면서 어머니를 같이 모시고 오고 싶었는데 혹시나 또 욕 비속어 웃기는 영화니까 코믹 영화니까 비속어가 너무 많아서 불편하실까봐. 근데 진짜 모시고 왔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리고 너무 내용이 짜임새가 있었고요. 저기 두 배우님께 진짜 이렇게 겸손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너무너무 좋게 잘 너무너무 고맙게 잘 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잘생긴 배우들 영화들을 보면 저희 안동 최고 미남인데 아니 저도 처음에 올 때 배우랑 하고 비교하시면 싶었어요. 정말 잘생겼다. 막 지창욱 이러고. 씨도 남. 아 지창욱 씨, 예. 그분은 가만히 계셔도 되는 분이시고. 진짜 잘생긴 배우들은 목이 연기를 더 쫄리네요. 좀 빼줘. 끝까지 이어가도 될까요? 근데 너무 연기력이 잘 보이시는 분들이라 정말 고맙게 잘 봤어요. 두 배우님들 겸손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예, 혹시 벌 받는 느낌이신 것 같아가지고 계속 이제 좀 편안하게 어깨 피시고 앉으셔도 될 것 같고. 네, 네, 네. 잘 봤습니다. 좋은 영화 잘 만들어주셔서 감독님 감사합니다.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일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둘이 있을 때도 이래요. 아 근데 그 얘기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영화 감독 영화를 많이 보지만 부모님하고 실제로 영화를 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보러 갔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 저희 부모님이 북한은 언제 좀 영화예요? 아이고야, 예. 네네. 저도 저희 부모님하고 같이 영화 보고 싶습니다. 가족들과 볼만한 영화가 오랜만에 탄생했으니 다들 오늘 보신 분들은 또 가족과 함께 다시 영화를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을 또 받아볼까요? 이번에는 이동희 배우님께서 한번 지목해 주실까요? 네. 저도 일단은 계속 손을 들어주셔서 네. 맨 앞줄에 계신 관객분이요. 예, 저는 오늘 그 친형제는 아니지만 저랑 친한 형님이랑 같이 왔는데 보기 잘한 것 같고요. 회사에서 오늘 좀 늦을지 몰라서 불안불안하다가 다행히 시간에 딱 맞춰서 와서 보기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속어가 안 나오면서 물론 뒤에 약간 심화생은 나지만 정말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영화를 볼 때 약간 불안했어요. 굉장히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영화가 갑자기 중간에 이제 귀신이 등장을 하고 처음엔 약간 그 군도 느낌을 좀 났었고요. 그 중간중간에 제가 봤던 어떤 영화의 장면들 아까 말씀하신 난초를 이렇게 심는 거는 그 레옹에서 마지막에 마틸다가 이렇게 화분에 있던 그 표초를 이렇게 심는 장면이 떠오르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좀 굉장히 그 감독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셨는데 이게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될까 궁금했는데 다행히 마지막에 굉장히 정리가 잘 돼서 특히 저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동생하고 4살 차이라서 어릴 땐 굉장히 차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저보다 더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 했는 그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동생하고 저 어릴 때 막 진짜 티격태격 싸우고 근데 성장해서는 저도 동생한테 어느 순간 기대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굉장히 따뜻한 영화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아까 그 말씀하셨던 머리가 안 닿는다라는 거는 그 대사를 하시기 직전에 저 옆에 계셨던 다른 그때 어머 머리가 안 닿아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원래 준비된 대사였는지 아니면 애드립이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정중부야 이제 모습을 처음 봐가지고 그런 이번 영화 찍으면서 정말 신기했던 게 공감대가 형성돼서 같이 웃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코미디를 좀 느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왜냐면 그런 부분의 재미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신기했기 때문에 열심히 나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새로운 연기의 장을 한장 이렇게 좀 열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해봐야겠다 그렇게 된 아주 값진 질문이었습니다. 다음 질문 받기 전에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갖고 있는 시간이 짧아서 감상보다는 질문 위주로 스피디하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쪽 뒤에 손든 관객분께, 네, 지금 돌아보고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감독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김정욱 작기 다음으로 다음 작품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혹시 다음 작품은 또 뮤지컬 베이스로 가실 건지?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이게 뮤지컬 베이스 원작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게 제가 뭐 이거 저 제 뮤지컬 영화로 만들게 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제 의지 때문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쓰고 싶은 작품과 이미 써져서 어느 정도 인정받은 작품이 있다고 하면 다들 이제 후자를 하고 싶어 하셨었고 저 역시도 그것을 거절할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형제는 용감했다가 브라더를 만들어낸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에 대해 저는 거의 오늘만 사는 사람이라서 그 다음에 또 제 원작을 가지고 영화로 만들지 안 만들지는 잘 지금으로서 가늠하기가 힘든데요. 다만 영화 준비하느라고 거의 이제 원작이 남아있지 않아서 네, 뭐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는 하기가 아직은 좀 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 뮤지컬계에서 사실 명망 높은 연출가분이시죠. 뭐 방금 말씀하신 뭐 김종욱 작가라든지 영화의 원작 현재 용감했다 뿐만 아니라 뮤지컬 그날들이라든지 뭐 당신이 잠든 사이에 같은 대학로를 휩쓸었던 사실 창작 뮤지컬의 데모이시죠. 그래서 뭐 뮤지컬로 영화를 하실지 아니면 뭐 본연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브라더의 어떤 여러분의 성원에 이제 감독님의 다음 작품이 달려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시나리오 좋은 시나리오가 있어서 제가 감독을 하러 들어가면 정말 좋겠어요. 네, 그런 경우도 사실 있는데 저한테도 그런 또 꿈 같은 순간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작품을 또 기다려보면서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마이크의 이동상 바로 그 옆에 계신 관객분께 드리고 내려올까요? 네. 두 배우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혹시 작품 하실 때 시나리오를 맨 처음 받아봤을 때 기분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 영화의 시나리오 말씀이시죠?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금 신선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떤 그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그런 소통을 기반을 두고 있지만 굉장히 신선한 오로라라는 캐릭터 자체도 너무 영화적으로 좀 신선하게 다가왔었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주공이 역을 정말 하고 싶었던 게 웃음이 많이 없었어요. 주공이가 실제로 이렇게 영화에서 웃는 게 정말 제 아밀라제를 드셨을 때 네, 그러니까 정말 아이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서 한번 웃는 거랑 그 관상을 패러디 한 거죠. 한번 그 장면이 있을 때 한번 웃는 거 말고는 없는데 제가 일전에 맡았던 캐릭터는 먼저 제가 밝고 웃음이 많은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있었다면 이번 캐릭터는 장르는 코미디지만 분명히 어떤 또 다른 어떤 도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기뻤었고 무엇보다도 가장 기뻤던 건 마블리가 제 형이라는 거. 근데 이제 사실 마블리 선배님하고 영화를 하면서 또 한 번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은 있지만 친형제로 만날 가능성은 조금 이 영화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또 가장 또 크게 끌렸었습니다. 네, 시나리오 저는 일단 시나리오 보고서 맨 처음에 이제 두 번을 읽는데요. 한 번 이제 시나리오를 전체를 한번 보고 그다음에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두 번째 볼 때 이제 캐릭터를 보는데요. 예전에 형제는 용감했다를 그걸 봤던 안 봤던 시나리오를 좀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좀 하려고 했고 영화적으로 재밌는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과연 잘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런 거 좀 보고 그 다음에 저는 늘 저는 항상 스릴러, 액션 많이 들어오고요. 저도 그런 영화를 좋아하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금 따뜻한 이야기, 가족 이야기, 좀 코미디 그리고 액션도 그 예전에 성룡 우리 선생님이 하셨던 이렇게 코믹하면서도 재밌고 통쾌하고 아이들도 같이 볼 수 있고 피도 많이 안 나오고 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냥 잘리고 썰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저는 우연찮게 그런 영화를 많이 하게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간중간 이렇게 가족 나오는 영화라든지 코미디라든지 계속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었던 차에 또 이렇게 책을 감사하게 주셔서 재밌게 보고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화에서 두 분이 이제 본격적인 형제 캐릭터를 만나면서 연기 호흡을 사셨지만 이 두 분의 운명적인 만남은 사실 베테랑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또 두 분이 같이 연기하셨던 이력이 있죠. 물론 부딪히는 장면 없었지만 아트박스 사장님으로 나오셨고 이동희 배우께서는 그 유아인 배우에게 처음 그 황정민 배우를 데려가는 그 장면에 엔터테인먼트 사장 역할로 베테랑 안에서 또 운명처럼 이 두 분이 만나신 적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다음 질문을 또 받아보겠습니다. 네, 손 번쩍 드신 관객분께 마이크를 먼저 드릴까요? 다음에 사이드로 갈게요. 마동석 그 분한테 그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 중간에 육개장 맞았는데 그 기분이 어떠셨나요? 네, 육개장은 눈이 매워요. 눈이 맵고 이게 어떤 방향으로 날아올지 저희는 예측을 못 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맞을 수도 있고 옆으로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약간 45도로 던지셨어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던지셔서 귀에 계속 들어가 있었어요, 육개장이. 그래서 그 다음 장면 찍으면서 이 귀에 왜 이렇게 육개장이 계속 나오냐 했던 게 이게 애드립이 아니라 진짜 귀에서 계속 국물이 계속 나와서 그랬더니 눈이 매우니까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네, 육개장은 맵더라고요. 근데 내가 감독님한테 중간에 한번 혹시 육개장 말고 혹시 좀 순한 국물 없을까? 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장례식이라 무조건 육개장을 해야 된다 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선뜻 맞았는데 잘 해주셨어요, 한 방에. 네, 콩나물도 걸치고 한 방에. 질문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도 받아볼까요? 이쪽 사이드로 이번에 한번 가볼까요? 여기 앞줄 두 번째 줄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릴게요. 마블리 들고 계신 분께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저분은 지목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저 너무 귀여운 플래카드를 만들어 오셔서. 두 분 배우분들 역할이 본인 원래 성격하고 얼마나 닮으신 것 같으세요? 저는 조금 안 닮은 것 같습니다. 주홍이는 걱정도 많고 계획도 열심히 세우는데 인생이 참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계획을 많이 안 세우는 편이어서 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성격은 저는 이게 되게 석봉이가 아직도 철이가 좀 없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자기 스스로한테 낭만적인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보물을 찾으러 다니고 저도 주위에 그런 분 봤어요. 근데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 힘들어하세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의 꿈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찾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왜 저러고 다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찾고 나면 다들 놀래죠. 네, 근데 석봉이가 가진 그런 마음들이 글쎄요, 뭐 저는 남자분들 특히 약간 자기가 어떻게 꿈을 가졌다 하고 싶었던 일 같은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다. 네, 그렇게 저도 이제 사실은 평생 중학교 때부터 운동만 하다가 배우가 되면서 배우가 되겠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되게 굉장히 크게 웃었어요. 이게 뭔 소리냐. 저랑 10년 룸메이트 하던 동생도 너무 크게 웃으면서 형 왜 그러냐고 이랬는데 어쨌든 그런 뜬구름을 잡는 것들이 노력으로 성취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석봉은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고 저는 좀 그래도 지지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격은 모르겠어요. 영화에 나오는 얼마 전에 범죄도시도 그랬지만 제 안에 어떤 조그만 것들이 다 나오면서 이제 확장이 되는 거라 다 조금씩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 영화에 나온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죠. 근데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석봉과 마동석 배우님이 굉장히 다른 부분은 사실은 석봉은 좀 무책임하잖아요. 근데 선배님은 정말 책임감이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저랑 작업할 때도 그렇지만 캐릭터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집요하다는 부분 그런 건 굉장히 달랐고 같은 거는 꿈이 정말 많으세요. 본인이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걸 성실하게 차근차근 해나가는 그분들은 꿈이 많다라는 건 진짜 석봉과 같았어요. 사실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지만 짧은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질문 있으신 분? 네, 저쪽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쪽 관객분께 알려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궁금한 건 형제가 돌아가셨다 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왔을 때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식으로 말을 하셨는데 막상 제가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흐름상 아버지 입장에서 어머니의 이렇게 변화를 보면 뭔가 치매에 걸려서 돌아가신 것 같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자식들은 암으로 왔는지 그 점이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네, 그거는 이제 영화에서 그 부분을 막 강조해서 보여주진 않지만 이제 병원 한 번 안 데려가고 그렇게 돈이 아까워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은 아버지가 가자고 하죠. 근데 이게 본인이 치매에 걸렸다라는 것이 자식들한테 누가 될까봐 종갓집 동부가 치매에 걸렸다고 남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생각해서 병원 쫓아가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게 되죠. 네,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다라고 아마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은 그렇게 알아들은 거고 병원 기록을 보니까 하나도 안 나와 있으니까 돈이 그렇게 아까웠냐라고 가슴에 대못을 받게 되는 거죠. 충분한 설명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사실 이 자리가 개봉 전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세 분과 대화하기 위해 영화를 보기 위해 발걸음 해주신 관객분들이세요. 오늘 와주신 소중한 관객분들께 끝인사 한마디씩 해주시고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질문이 오늘 제가 사실 어제랑 오늘이랑 인터뷰를 꽤 많이 했었는데 그 어떤 인터뷰들보다 너무 섬세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왜 감독들이 이거 해놓고 이거 알아주면 좋겠지만 안 알아줘도 어쩔 수 없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 끄집어서 얘기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뿌듯한 순간이었었고요. 이런 거 너무 저한테는 되게 감동이에요. 네. 그래서 잘 봐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영화를 보러 일부러 와주신 게 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항상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얼마 전에도 사실 제가 다른 영화 이 영화 할 때도 저희가 굉장히 신기한 장면들을 봤어요. 사실은 관객분들의 입소문과 이야기만으로 갑자기 이 영화 한도가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나라에 거의 최초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와 정말 이제 확실히 관객분들한테 진짜 좋아하시는 영화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저는 브라더는 모든 영화는 저는 제 연기를 늘 보면 조금 늘 아쉽듯이 모든 영화에 아쉬움이 있을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있는 저희가 처한 상황과 있는 상황에서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놓지 않고 끈질기게 싸워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보여드리기 저는 그래도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많이 봐주시고 부모님들도 많이 보셔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부모님하고 이렇게 혹시 이렇게 오해가 있다든지 말 못했던 것도 얘기하고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촬영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에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를 드리곤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공교롭게도 쇼케이스 날 끝나고 외할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날 안동에 가게 됐었는데 사실 저는 어머님을 이 영화를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지 조금 걱정입니다. 어머님이 또 보시고 슬퍼하실까봐 또 그런 게 걱정인데 사적인 얘기를 제가 갑자기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아무튼 영화를 조금 더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더 가장에서 소문을 좀 많이 내주시고 슬프게 보신 분들도 더 가장에서 더 슬프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영화의 흥행보다 가장 중요한 게 또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항상 행복한 한 해 또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좋은 입소문 많이 부탁드리고요. 세 분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